안녕하세요. 과학 시간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인공지능 체험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한 곽지영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저는 인공지능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수업 때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사이트를 선생님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I for Oceans, 두 번째는 갤럭시 주, 세 번째는 AI Experiments라는 이 세 가지 사이트를 한번 이런 게 있구나 같이 구경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컨텐츠를 같이 살펴보기 전에 제 이야기부터,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Hi AI 과학 커뮤니케이터 2기에 지원한 곽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3년차 과학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저도 선생님들처럼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니면 아예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을 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것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선생님들과 이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새 든 고민은 이런 것들이에요. 인공지능을 왜 공부해야 할까?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차차 그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인공지능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처음에 저는 이런 티처블 머신, 퀵드로우, 코딩 드론 같은 굉장히 재밌는 걸로 이런 게 인공지능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로 교육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로 인공지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경험했을 때 딱 약간 사랑에 빠진 느낌? 첫눈에 반한 느낌? 왜냐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마음을 먹고 인공지능 너 제대로 알아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약간 요즘 권태기 같은 상태예요. 첫눈에 반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잘 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알아볼수록 자세히 그 내용을 파헤칠수록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 그냥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도 찾아보고 일단 코딩을 뭔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과학교사잖아요.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코딩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뭔가 파이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개발을 해봐야지 이러고 책을 사서 공부를 해봤는데 당연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공지능은 내 분야가 아니겠구나. 마음을 접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태기를 사실은 이제 한번 극복해 보고자 Hi AI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지원을 해본 거고요. 이번 커뮤니케이터를 지원을 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 교육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처럼 처음부터 뭐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구나. 너무 다 이렇게 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접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공지능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더라도 이런 수업 시간 한 학기에 아니면 이런 시간에 인공지능을
경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이 인공지능 교육이 왜 필요한 거지? 라는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요새 뭐 인공지능 어쩌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 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필요할까? 라는 고민이 처음에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이 컴퓨팅 기술과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조차 선생님들 이러고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집에서 구글 홈 미니라는 AI 스피커를 활용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Hey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 질문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많이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미래의 핵심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인공지능 교육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인공지능에 대해 매력을 느낀 이유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이거 되게 편하다. 이거 잘 써먹으면 진짜 어떤 문제든 다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인공지능 교육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인공지능 교육이 저는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졌어요.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육과 인공지능을 그냥 단순히 활용을 하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학교사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활용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라는 건 사실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네 가지 측면에서 또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교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과에서 사용하는 자료,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교과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 시간에도 과학 교사인 내가 인공지능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음악 교과에서는 뭐 AI 작곡 사이트를 한번 경험을 해본다든지 국어 교과에서는 뭐 한국어 데이터로 어떤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본다든지 또 수학 시간에는 수학 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그런 인공지능 도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본다든지 그래서 각 교과에서 하나의 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충분히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교육에 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그 인공지능이 뭐야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도구들을 수업 시간에 한번 아이들과 같이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이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AI for Oceans라는 사이트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의 지도학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저희가 물고기 그림이랑 해양 쓰레기 그림이랑 그런 것들을 이거는 물고기야, 이거는 해양 쓰레기야 이렇게 라벨링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뭔지 알려주면 그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 컴퓨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도 이건 물고기구나, 이건 해양 쓰레기구나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같이 한번 구경해 볼까요? 구글에 AI for Oceans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 사이트고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접근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스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영어로 뜨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언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서 한국어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버린 쓰레기가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수권 단원에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링 하는 작업 자체가 이 그림들도 굉장히 귀엽고 간단하기 때문에 게임하듯이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해수 오염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씩 나와서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활동을 온라인에서 진행하신다면 이런 퀴즈,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을 마무리 퀴즈로 내서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하라고 하고 저희는 생략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는 얼마나 학습을 하고 있는지 요 개수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잘 학습을 했는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보시면 지금 사실 물고기인 것과 물고기가 아닌 것을 완벽하게 구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습을 더 하면 할수록 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겠지.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을 언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3단계는 단순히 물고기나 물고기가 아닌 걸로만 구분을 했다면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아닌 것들 중에도 해양생물이 존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학습 과정이 계속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 맞니?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 아니니?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네, 저희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아닌 것도 해양생물로 인식을 해서 얘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중간중간에 뜰 때마다 스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추가적인 작업도 계속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납다, 맛있다, 끝내주다, 행복하다.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재미있다로 물고기를 구분을 한다. 이게 과연 정말 문제점이 없을까? 이미지들의 특징으로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를 판단을 할 건데 생김새를 기준으로 그 물고기의 성격이 재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을까? 라는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이 단계까지 끝내시면 바다를 위한 AI 8단계까지 끝냈습니다가 뜨고요. 이제 여기서 마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화면에서는 수료 증명서를 얻었다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 자기 입력을 입력해서 개인별 인증서를 만드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인증서 화면이 커다랗게 뜹니다. 짝짝짝짝.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갤럭시 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사이트는 어떤 방금 전처럼 이 컴퓨터가 새롭게 판별을 해내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분류를 해본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은하의 특성을 분류해 보면서 아, 외부 은하는 이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과학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 사이트가 영어로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 전에 미리 사이트를 살펴보시고 학생들에게 이런 건 어떤 뜻이야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도 잠깐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갤럭시 즈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사실 이 주니버스라는 사이트 자체가 이런 은하를 분류하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냥 Get Started 누르면 은하를 바로 분류하는 게 뜹니다. 이거는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그냥 간단한 설명이고 바로 X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하 사진이 나와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보고 분류를 하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이게 어떤 뜻인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학생인 경우에는 우리 은하의 존재만 배우지 외부 은하를 분류한다든지 어떤 모양인지 그런 거는 배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만 보고 비슷한 것들을 골라봐라. 이런 정도만 언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하 외에도 이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있다 정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실제로 은하를 분류하는 성취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개념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은하를 분류를 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끝났고 또 새로운 은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 있는 걸 가지고 해라 뭐 그런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설명에 따라서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개의 은하를 분류를 해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 중에서 몇 개를 지금 분류를 해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분류해낸 은하들은 이제 나중에 연구에 활용이 될 거야.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서 훈훈하게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도 잠깐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여서 게스트 유저라고 뜨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쭉 뜹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갤럭시가 궁금한 거니까 이 스페이스에 들어와서 갤럭시 즈 모바일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바일에서는 비교적 분류하는 작업이 조금 더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링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구분을 하는 거고 이 사진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뜨고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AI Experiments라는 사이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일단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인공지능 체험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이 사이트를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우리 교과에서 써먹을 만한데? 라는 것들이 있으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학교사로서 식물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니까 다양한 식물 사진을 직접 찍어보고 이 새로운 식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I Experiment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사이트예요. 들어가 보시면 이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티처블 머신도 나와 있고요. 그 외에 간단한 활동인 퀵 드로우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인공지능이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여기에서 하나씩 클릭하셔서 구경하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건 요건데 식물 단원 배울 때 뭐 간단한 도입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번외 활동으로 학생들과 뭐 다양한 식물들을 구경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그냥 재밌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3가지 정도 사이트를 함께 살펴봤고요. 이 2가지 도서를 참고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더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 도서를 참고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이 한 번쯤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다양한 시도를 늘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